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혁명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당면 과제는 이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승패를 작업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늘 따라다닌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도 문재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당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친노 넘어서기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이 대변자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노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친노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거는 박정희 대 노무현이 구도가 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는 패배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문재인 후보는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 나섰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제안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접근은 당시 회의록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세를 펼쳤던 야당의 전열을 흐트려 놓는 결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노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성완종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성완종 사건이 원인이라는 박 대통령의 역공에 문재인 전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고 법무부 핑계를 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또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무리한 해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탈친노는 야당이 노무현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집권 비전을 지닌 대안 세력으로 거듭날지 가늠해보는 시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실패한 세력이 성찰 없이 다시 야당의 주인 자리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친노 패권이 허구든 아니든 문재인이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허구라면 정면 돌파해서 깨뜨리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친노를 넘어서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바로 문재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이 문제를 방치한 채 당권에 도전하는 모험을 했고 다 알다시피 쓰라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총선에 승리했지만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고 호남은 멀어졌습니다. 호남은 문재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민감도 높은 저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노 문제로 발목 잡힌 문재인 리더십의 한계를 목격한 호남은 문재인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호남 홀대로는 바로 이 의심으로 열린 틈새를 비집고 퍼져나갔습니다. 홀대로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홀대로는 지난 대선 문재인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는 이 문제를 해명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걸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홀대론을 깨버린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호남의 의심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나 대선 출마 포기와 같은 카드를 던지려면 무슨 개혁이나 집권 구상을 제안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나를 찍어주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압박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표를 돌려달라는 식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역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광주 선언 이후 호남 여론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문 전 대표는 간두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관둘 생각이 없었고 사퇴한다는 배수진으로 호남 민심을 붙잡으려는 절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쉽게 간둔다고 말을 해도 쉽게 간둘 용기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과거 호남 홀대론을 집중해 해명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호남이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이 아니라 과거 홀대로 돌아선 속 좁은 존재로 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호남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노무현 정권이 광주 정신을 받들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공이 있지만 과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더 늘렸고 약속한 대로 특권과 반칙을 깨지도 못했다. 재벌개혁에 손도 못 대고 서민의 삶을 더 낫게 하지도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만 비서실장이었던 내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과를 한다. 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혁의 주체를 새로 세우고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바로잡겠다. 저 세상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잘못을 감싸느라 또 대선 패배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교체해서 노 전 대통령이 못한 꿈을 이루는 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건 노무현 부정이 아니라 노무현 2.0이자 노무현 정신의 승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과거 노무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광주 선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난 대선 때의 일을 하나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실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폭정이 더욱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후보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때 캠프 내에서 누군가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사과를 하는 게 좋다. 박 후보는 결국 마지못한 사과를 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그 캠프 인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충성 오래 쓴 소리도 싫어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당대의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선에 나온 듯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설사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일 문재인 전 대표가 개혁 실패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면 호남 사람들은 인사 챙겨주지 않았다고 토라지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한국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시민, 보편 시민으로 존중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문재인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게 하는 대신 노무현의 과거를 지키고 친노라는 강경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경화해서 친노를 감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경화한 친노,
발언권을 잃은 친노, 당대표는 물론 원내대표, 사무총장도 맡길 수 없는 친노는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친노가 이런 처지라면, 친노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왜 이렇게 억울한 처지가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였는지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과 친노라는 밧줄로 스스로 몸을 꽁꽁 묶고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술사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준은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할 때 다시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혁명, 문재인 혁명을 해야 합니다. 낡은 문재인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새 문재인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족쇄를 다 풀고 수조를 뛰쳐나오는 통쾌한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그의 지지율은 마음 고쳐먹기를 방해합니다. 계속 새를 몰아가기에는 작은 숫자지만 포기하기에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유혹에 끌려 그럭저럭 버티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지겨운 친노 논란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다시 보는 시민들은 정말 진저리를 치고 돌아설 것입니다. 시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문재인보다 내관이 제거된 안전한 문재인을 선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문재인만 있다면 몰라도 대안이 있다면 시민들은 미련 없이 문재인을 떠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노무현을 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느낀다면, 탈친노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 물러나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